용도 지역별 가치 분석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을 대표하는 게 보통은 2종 일반 주거지역 혹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상업지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입지의 땅입니다. 모양도 비슷하고 같은 도로변이에요. 네. 그래서 도로변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도로변이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일반 상업지역은 80%, 1.3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최대 5.2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주로 고층 건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 대비 인구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사람은 작은데 땅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끔 고층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개발이 되기 전, 인구가 유입되기 전에는 고층의 효율성이 높은 게 아니라 저층 1층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100만원이라면 일반 상업지역의 땅은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땅은 그대로 한정적인데 인구가 많이 모이게 되면 땅은 이제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이제 5배 정도가 올라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100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2천에서 4천만원까지, 그래서 작게는 4배, 많게는 8배까지 땅값이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도시 형성 초기에는 건폐율이 중요하다가 후기에는 용적률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족고 사선 제한도 아직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역 땅과 상업지역 땅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보고요. 이게 1.5배에서 2배 정도 난다 하면 아직까지는 초기구나. 혹은 3배 정도 난다? 어느 정도 중기에 들어섰구나. 4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도시화가 많이 형성되었구나. 이래 보실 수도 있고요. 이 용도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만 해도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제 주변에 돌아보니 상업지역이 아직 건물이 많이 안 들어섰어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주거지역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땅을 보셔야 좋은 땅을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과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동일하게 60%입니다. 그러나 용적률은 이제 200%, 250%에서 약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는 용적률 차이가 있고, 다음 이제 아파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시골 지역에는 아직 도시화 초기에는 아파트가 많이 없죠. 그래서 저층 중심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가격이 10% 정도 비싸거나 거의 같아요. 1종과 2종의 차이를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땅 가진 사람들은,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좋은 땅을 싸게 사고 싶지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여기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여기 땅이 만약에 100만원에 팔렸다면 이 땅 주인은 100만원에 준하게 받고 싶어 하지 싸게 잘 안 팔려고 해요. 개발지는 투자자는 많은데 물건은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거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10% 정도 싸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2종을 사는 게 조금 더 이득이겠죠. 땅값을 깎을 수 없다면 2종을 사버리는 게 더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1종이 잘 안 팔려요. 2종이 용적률이 높고 층수 제한도 4층까지가 아니라 더
많이 더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 차이가 결국 이제 사업성 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많이 싸게 사서 내가 투자자에게 대팔 것이다. 그러면 1종과 2종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땅을 사서 여기가 괜찮으면 단기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로 갈 수도 있다. 장기 보유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실수요자한테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수요자한테 팔기 위해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그러나 내가 투자자한테 팔 것이다. 그러면 이제 1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크게 상관없다. 그래서 1종을 싸게 사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차이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네. 다음 이제 이런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만약에 100만원이라면 2종 1종 이런 주거지역이 100만원이라면 자연녹지 지역은 완전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한 20% 정도 싸고요.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한 50% 정도 싸요. 그래서 도시화가 조금 일어났다 하면 땅이 기해지기 때문에 자연녹지 땅까지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많이 안 쌉니다. 한 20% 정도 싼데, 이제 아직까지는 초기다 이럴 때는 거의 50% 정도 싸고요. 후기에 되면 거의 자연녹지 지역이 조금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어쨌든 이제 2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5배가 올라서 500이 됐다 하면 자연녹지 지역도 상승률은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더라. 그냥 조금 싼 정도. 자연녹지 지역은 크게 땅값이 어떻게 측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주거지역에서 한 20% 내지 최대 50% 정도까지 빠진 가격에 형성이 주로 되어 있다. 특히 이제 땅이 귀하다 보면 이런 자연녹지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차이점이, 이 주거지역은 주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시설 이런 게 되기 힘든데, 준주거지를 제외하고서는 되기 힘든데, 자연녹지 지역은 대신 또 숙박시설 같은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주거지랑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게 이제 조금 더 고수가 되는 과정인데,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에 보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의 차이점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우선 건폐율은 완전 같다. 그러나 용적률은 이제 50에서 100인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00%가 아니라 80%예요. 그래서 보통 같거나 아니면은 20% 정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은 100%인데 생산녹지 지역은 80%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이 가끔 차이 날 수 있고 건폐율은 같다. 근데 이제 여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생산녹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은 거의 비슷한데, 이 생산녹지 지역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인구 유입을 인구 유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생산녹지 지역에 규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창고가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제가 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예시로 보면, 전북 부안군, 새만금 배후도시 부안군에 보면 창고 시설이 생산녹지인데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부산 기장군으로 오게 되면 창고 시설이 세모가 돼 있어요. 우선 농지법 때문에 힘들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부산에 있는 생산녹지 지역은 여기 세모가 됩니다. 동그라미가 아니라. 그래서 요런 생산녹지 지역과 아닌 생산녹지 지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시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창고가 가능한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아니면 조금 싸거나. 그러나 이제 창고가 안 되는 지자체의 생산녹지는 제가 대표 메뉴로 창고를 찍어드린 거거든요. 이 창고만 보시더라도 규제가 풀렸다, 조금 완화되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고가 불가능한 생산녹지 지역은 가격이 20% 이상 싸게 되는데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녹지는 20% 정도, 자연녹지보다 20% 정도 싸면 되겠구나. 단 창고가 가능하다면 거의 그냥 비슷하기 때문에 입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용도 지역보다는. 네. 다음 이제 요게 고수들이 아는 이제 가장
소액 대비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좋은 투자가 이 계획관리지역보다도 여기 생산관리지역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따지자면 로얄층을 사는데 좀 고수들은 이제 오히려 갭 차이가 작게 날 수 있는, 전세가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매매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어느 정도 수요는 있는 1층 내지 탑층을 보듯이 이제 입지가 비슷한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생산관리지역을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지 인근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용도지역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같이 테두리에 묶여있는 생산관리지역도 같이 용도지역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관리지역까지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생산관리지역도 이렇게 규제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데가 계획관리지역, 이런 색깔이 생산관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용적률은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관리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비도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높이보다는 기본적으로 넓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뭐가? 황금성이 높다. 왜? 같은 100평을 사더라도 2배를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00평 땅에 40%니까 40평을 지을 수가 있고, 생산 녹지는 20평을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을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가격을 같이 비교해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100만 원인데 생산관리지역이 60만 원이라 하면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100만 원 100평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40%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40%니까 40평을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생산관리지역이 50%라 하면 200평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20%를 적용을 하더라도 똑같이 4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건물 면적은 같은데 남은 면적이 여기는 60평이 남게 되고 여기는 40평을 지으니까 160평이 남게 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60평의 남은 공간에 창고를 지을 수가 있고 여기는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고 여기는 160평이 남으니까 주차 공간이 더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만원 반값이면 건폐율이 2배 차이기 때문에 생산관리를 사는 게 더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생산관리지역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몇 프로? 계획관리지역의 60% 정도가 생산관리지역 땅값이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가니까 계획관리지역이 땅값이 50만원인데 생산관리지역이 25만원이다. 그러면 50%죠.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이 더 좋습니다. 단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된다? 농지법, 산지관리법을 확인하셔야 되고 다음 이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서류가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쪽이 이렇게 찍히는데 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PC 버전에 들어가서 통합이라고 누르면 뭐를 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생산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창고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 그러면 생산녹지지역과 마찬가지로 계획관리지역보다 오히려 생산관리지역이 더 효율성이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발지 인근의 생산관리지역이 60% 이하다.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이 좋고 60%면 비슷비슷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황금성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이 좋습니다. 근데 60%보다 비싸다. 그러면 또 계획관리지역이 좋고. 그래서 60% 이하로 나오는 생산관리지역인데 개발지에 가깝고 계획관리지역에 쌓여있다. 이런 거는 투자 가치가 높은 생산관리지역이다. 여기서 농지법, 산지법을 같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별 가치 분석 방법을 배웠는데 이게 시장에서 가치가 좋아진다고 해서 가격이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먼저 선반영될 수도 있고 후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시장이 좋아버리면 가치가 좋아지기 전에 가격이 먼저 선반영이 돼버리고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후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치가 가격 대비 가격이 가치 대비 후반영이 되었다 하면 오히려 이제 요럴 때가 또 기회의 시점일 수도 있겠죠. 다음 이제 지목까지 같이 넣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지가 있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가 100만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 농지니까 주거지역의 농지를 먼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봅니다. 지목이 답이죠. 전답과소는 농지인데 그러면 두 번째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여기에 농지법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외지역의 농지가 되고 그러면 인근 대지 곱하기 60%. 그래서 이 농지는 60만원의 가치가 적절하다. 대지 대비. 근데 만약에 땅 주인은 항상 뭐다? 자기 땅을 비싸게 팔고 싶어 하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지는 투자자가 많은 대비 땅이 귀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지주들은 이런 게 70에서 80만원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지가 더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인데 4층까지 지을 수 있죠. 근데 1, 2층 이하의 이런 저층 주택이다. 저층 건물이다. 이러면 오히려 대지를 사는 게 낫다. 네, 이게 100만원이라면. 네. 다음 이제 자연녹지 지역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니까 마찬가지로 농지니까 전답과 농지법, 농지법이 없죠. 그러면 이제 농지는 주거지역의 50에서 80%이기 때문에 30에서 48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가격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최대한 발품을 많이 팔아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매물을 최대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둡니다. 하나씩. 그래서 싸게 어느 정도 가치 대비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 여기에 투자하시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근데 아파트는 이게 정형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표시가 돼요. 아, 이 정도면 로얄층이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겠구나. 이게 표시가 되는데 땅은 표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가치 대비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세를 여러 개 체크를 해서 보면 내가 금매를 싸게 나온 매물을 잡을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별 시세 및 가치를 파악해 두시고 지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특히 농지법, 산지관리법 이런 개별법 체크는 필수. 그리고 가치와 가격은 다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가치 먼저 내 마음속에 그려놓고 가격이 싸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투자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